윤석열 대통령이 또 외국에 나갑니다.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그랬을 때 나가는 건 좋은데, 나가서 그러면 뭐를 가져왔느냐를 따져봐야죠. 그래야 나가서 쓴 돈, 벌어온 돈, 벌어온 돈이 많으면 잘했다 박수 칠 거고, 그렇게 나가서 펑펑 쓰는데 못 벌어왔으면 그건 혼나야죠. 전희영 교수님, 지금 이미 기록이에요. 나간 게 엄청나죠? 예, 뭐 평일 따져보면 한 달에 한 번 이상이고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올해 12번, 뭐 말씀하신 대로 12번 이상이라고 나오고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세금 가져다가 이렇게 해외 순방 나가는데 성과가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일단 예산은 얼마가 들어갔느냐? 지금 추정되는 비용이 666억 원인데요. 언론 보도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이유는 프레스 센터를 이제 현재 가면 만들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인데, 그 비용 88억 원까지 합하면 666억 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와 비교해 봤더니 약 2배 반을 썼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과겠죠.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무능했을까요? 유능했을까요?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한 영업사원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에이펙 앞두고 언론사설 한번 보셨습니까? 한중 정상회담 이루어져서 뭔가 대단할 것처럼 됐고, 청와대에서도 온곳 홍보를 다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중 정상회담 불발됐는데요. 주목할 점은 중국의 시진핑이 미국과 일본과는 만나고 보란 듯이 한국은 빠뜨린 겁니다. 이외에도 다른 많은 국가하고 만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을 과연 외교적 성과라고 볼 수 있느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또 하나 짚어볼까요? 최근 일본의 강요들이 야스쿠니 신사도 방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본을 7번 이상 방문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성과를 얻었습니까? 역사 문제 해결했습니까? 위안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줬습니까? 아니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론을 전파했습니까? 이렇게 해외 나가서 사진 찍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논란까지 일어나고도 있는데, 성과는 제대로 못 내니까 해외 순방 가서 혈세만 쓰고 능력은 없고 무능한 영업사원이라고 말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미국은 시진핑 주석과 4시간, 일본 기시다 총리는 1시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67초 회담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3분 회담이었다고 하는데, 3분 해봐야 양쪽으로 시간 나누고 통역사 시간 나누면 그냥 인사 나눈 거죠. 이런 게 어떻게 회담입니까? 레몬님 그런 걸 주셨는데요. 임세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때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더라고요. 윤건영 의원이. 그때 나라 하나 방문할 때 쓰는 비용이 한 15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번 나가서 쓰는데 25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코로나라는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순방이 좀 많이 횟수가 좀 적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뭐 15억, 25억 비교를 했는데 뭐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물가 상승률도 있고 뭐 환율 차이도 있기 때문에 뭐 비용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그럼 왜 나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교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교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영업사원 1호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맨날 다 뺏기고 옵니까? 지금 뭐 중국, 미국 뭐 이게 정상회담 안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요, 국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정상회담 안 해서 다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가면 뺏겨오니까. 그 뺏기는 외교를 하려고 그 지금 출석 외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는 알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기네스북에 오르겠다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최고로 정상회담 많이 한 기네스북 오르겠다 얘기하셨지만, 출석한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가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간다고 해결이 되냐고요. 그리고 국민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대통령 1호기가 뜰 때마다 국민의 지지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약간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신뢰가 없다는 뜻이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나가서 뭐 고가품, 사치품 뭐 쇼핑하면서 그런 것도 딱 걸리고 사치품 뭐 쇼핑을 당하시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이제는 더 이상 나가서 우리 국익을 해치는 행위 당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안 보이는 데서 있어라, 국내에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해외 순방도 많이 다니셨을 텐데 이거 한번 좀 물어봅시다. 지금 영국, 프랑스 가요. 그러다가 다음 달 초에 지금 네덜란드 갑니다. 영국하고 프랑스는 유럽에 있고 네덜란드는 아프리카에 있습니까? 이웃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씩 나갔다 왔다 하려면은 비행기 기름값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이럴 때 동선 같은 것을 미리미리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영국과 프랑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12월에 네덜란드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또 유럽 다 그 인접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국빈 방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전에 이제 네덜란드 측과 조율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좀 약간 좀 특수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특히나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이 많이 나갔던 게 이제 G20 뭐 그다음에 뭐 APEC 그리고 이제 아세안 플러스 3 한중일 정상회담 등 다자 외교가 많았고 또 이제 중동에서의 회담들이 많았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프랑스가 이제 이번에 부산 엑스포 유치 마지막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정상회담 쪽 얘기가 이제 다자와 양자들로 나눠지는데 주로 이번에 양자도 많았고 특히나 다자 회의에 많이 가서 양자회담을 가는 거는 뭐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조금 뭔가 그 선거 운동을 하려는 그런 좀 약간 노력의 일환으로 있었던 것이 있었고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가 11월 말에 있었던 약간의 특수한 환경을 좀 감안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뭐 비교하긴 뭐하지만 일본의 아베 총리 같은 경우도 재임 8년 동안에 1년에 약 10번꼴로 나가서 8년 동안 81번, 81번의 그 해외 순방을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거잖아요. 성과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러니까 많이 나가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갔다 왔을 때 얼마큼 성과를 내느냐인데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난로의 기능에 빗대서 이러지 않습니까? 난로의 기능은 석탄을 아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석탄이 탈 때 최대한의 열기를 뿜어내는 것이 그게 난로의 역할이니까 나가서 많은 역할만 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크게 지적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외교 순방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이렇게 많이 공을 들였던 부산 엑스포 유치가 이제 29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결론이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떤 성과 부분에 대한 일정한 좀 평가를 받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탄 얘기하셨으니까요. 요즘에 석탄닭 나오면 찍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베 일본 일본 총리는 그때 내세웠던 슬로건이 지구본을 내려다보는 외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아베 총리 많이 다녔는데 사실 성과 있었죠. 미일 동맹 강화하고 지평 넓히고 그랬는데 최수영 컨설턴트는 이제 보수 패널이시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좀 옹호 발언하시겠지만 한두 가지만 더 짚어봅시다. 국빈 방문이라서 네덜란드 간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국빈 방문 현지에서 우리 꼭 모셔야겠으니까 국빈 방문으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문할 때 우리가 현지 공간 통해서 막 노력하면 국빈 방문 급 올려주는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네덜란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수교 이래 처음으로 국빈 방문이라고 들었고 그다음에 영국은 또 이번에 찰스 3세 국왕이 취임한 이후에 세계 최초로 어쨌든 지금 처음으로 초청한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이 특성은 저는 인정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왜 네덜란드와 영국이 좀 같이 이렇게 유럽 국가인데 좀 이어서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지적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외교 그 라인에서 의전 분야에서 어떻게 조율하다가 그렇게 달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 약간 그 가운데 프랑스 그 부산 박람회 유치 총회가 아마 좀 변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또 물어봅시다. 정상 외교 예산 가운데 선물비라는 게 꼭 있어요. 있습니다. 선물비는 어디에 씁니까? 저는 그 뭐 정상회담 때 준비하는 걸로 아는데 원래 선물을 준비할 때도요. 그 해당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해당 부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전 조율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정체성 같은 경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선물을 선정을 하는데 글쎄 선물비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게 비공개로 하는지 제가 잘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공개를 요구하면 그 비용이 아마 공개될 텐데 저도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선물비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검증을 좀 해야죠. 정일환 교수. 아마 역대 대통령 이렇게 외국 많이 나가는 경우도 기록이지만 갈 때마다 부인 데리고 가는 경우에도 아마 이런 경우 처음 본 것 같은데 가면
일정이 차단이 돼요. 김건희 여사 일정은. 네. 그러면 어디 가는지 뭐 하는지 우리는 이제 대통령실이 화보급 사진만 제공하면 그거 아는데 명품 쇼핑하는 것도 우리 기자들이 알았나요? 당최 몰라요. 그 어떻게 그러면 돈을 쓰고 집행하고 선물은 누구 줬고 뭘 사서 줬는지 이제 공개를 해야 될 때 아닙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운영위를 통해서든지 순방 예산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앞서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만 영업사원 1호 얘기하는데 흥청망청 쓰는 영업사원이 있으면요 회사는 거덜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물론 회사 경영을 책임지는 CEO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오너가 도저히 이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영업하겠다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뭐 본인은 세계 기록 세우겠다고 아마 세계 기록 세울 것 같아요. 아베 총리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기조로 간다면 지난 19개월 동안 16번의 순방이니까 뭐 1개월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자, 기네스북 올라가는 것은 이게 창피한 기록이 될지 나중에 성과로 기록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반드시 밝혀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앞서 앵커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는 이른바 이 제대로 된 전략을 세워서 지금 순방 외교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외교적 성과에 대한 평가가 좀 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에게 세금을 들이고 있는 이 순방 외교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정치권에서 이건 순방 외교 카르텔 예산 아니냐. 그럼 카르텔 예산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국민들에게 공개될 때만이 온전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입니다. 완전히 깜깜 일정입니다. 일정 자체가 공개되지 않고 화보 사진만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갖가지 억측과 뭐 명품 쇼핑 논란, 그다음에 이게 설화만 야기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국회에서 좀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서든 운영위 상임위를 통해서든 좀 면밀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걸 알려줄 때만이 국민들이 그렇지 뭐 다른 나라 대통령 우리가 비교할 게 아니라 에이펙 외교 또는 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평가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가는 것은 오히려 순방만 많이 한다고 외교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결과로 저는 토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지금 내년에 정상회담 관련 예산 664억 올해보다 2.67배 늘어서 664억을 잡아놨는데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모르죠. 내년에도 또 더 쓰고 예비비 쓸지. 국회에서도 해외 순방 예산 관련된 것 따져 물었는데 한번 보시죠. 외교복을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된지 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249억이 올해 편성돼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추가로 얼마 든지 아십니까? 제가 잘 몰라서 329억이 추가 예산이 들어서 578억이 들었어요. 역대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평균 200억 정도 들었어요. 원전재정으로 이렇게 가는데 왜 대통령실이 모범을 안 보이고 예산을 이렇게 물서듯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되게 의혹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통령님 순방 예산과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순방 예산을 그냥 액수만 가지고 비교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코로나 시대에 지난 2019년부터 20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 시절에는 대통령님의 순방이 적었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님의 어떤 순방 예산을 1개국에 얼마라고 그렇게 산출하는 것은 성과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90여 개국이 넘는 정상들과 만나시고 그 안보라든가 또는 엑스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상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와 같이 비교하셔야지 1개국 만나는데 얼마 소요된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시는 것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성과를 거뒀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